지난 시즌 라이프치히에서 뛰며 분데스리가 신인상을 거머쥔 얀 디오망대는 19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코트디부아르 대표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보였는데요.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총 4경기 동안 찬스메이킹 11회, 빅찬스메이킹 4회, 드리블 성공 10회, 스포츠 통계 전문 매체 옵타피셜 21세기 이후 열린 월드컵에서 데뷔 이후 3경기 동안 찬스메이킹과 드리블 성공을 각각 10회 이상 기록한 유일한 선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격 지표뿐만 아니라 수비 지표 면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성실함까지 증명했죠. 이런 디오망대는 월드컵 전부터 다수의 빅클럽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는데 현재 소속팀 라이프치히가 계속해서 줄다리기 중이긴 하지만 PSG와 가장 이적이 근접해 있는 상황. 정확히 까봐야 알겠지만 옵션 포함 대략 1억 3천만 유로 정도의 이적료가 예상되며 만약 이대로 성사시 네이마르, 은바페에 이어 구단 역사상 3번째로 비싼 선수가 될 예정입니다. 18살의 어린 나이에 모로코의 북박이 주전으로 뛴 아유브 부아디는 월드컵이라는 중압감이 가장 심한 무대에서 브라질, 네덜란드와 같은 강팀 등을 상대로 중원에서 든든하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은 물론이고 기복 없이 꾸준한 모습을 보이면서 스타의 탄생을 제대로 알렸는데요. 포지션과 플레이 스타일 특성상 화려하거나 엄청 눈에 띄는 뭐 그런 활약은 아니었지만 저점이 상당히 높은 포텐을 보여줬죠. 고등학교 과정에서 수학을 전공해 조기 졸업하고 현재도 여가 시간에는 수학 풀이를 할 정도로 지능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걸 증명하듯 경기장에서도 높은 공간 이해도와 전술적 이해도 또 지능적인 플레이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런 부아디는 원래 프랑스 연령별 대표팀을 뛰었지만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주전으로 뛸 수 있는 모로코 A 대표팀을 선택하면서 자신이 원했던 대로 경험치를 팍팍 섭취. 펠레에 이어 월드컵 8강전에 선발 출전한 역대 2번째 최연소 선수라는 기록까지 세웠죠. 당연히 현재 이 천재적인 미드필더를 모셔가기 위해 아스날, 맨유, 첼시, 맨시티, 레알 등 온갖 빅클럽들이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가운데 리르 회장 레탕은 최근 값비싸게 이루어진 똘똘한 미드필더들의 이적을 사례로 들며 제대로 한탕 땡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월드컵 시작 전 부아디는 5천만 유로 정도로 평가받았고 릴도 7천에서 8천만 유로 정도면 땡큐였지만 월드컵 이후 7천만 유로까지 가치가 상승하자 릴은 며칠 사이에 돈이 좀 올랐다를 시전하며 현재 1억 유로를 요구하고 있죠. 모로코에는 또 다른 루키 이스마엘 사이바리 역시 두각을 드러냈는데 첫 경기 브라질의 시작으로 스코틀랜드, IT전까지 조별 3경기 연속 득점포를 가동. 월드컵 전까지 소속팀 PSV와 모로코 대표팀에서 주로 공미로 뛰는 선수였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톱으로 나서 엄청난 활약을 선보이면서 팬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알렸는데요. 하지만 좋은 분위기도 잠시 16강 캐나다전에서 22분 만에 부상을 당하면서 아쉽게 먼저 대회를 마감하게 됐죠. 이러한 사이바리는 대회 도중 5천만 유로의 바이언으로 이적이 확정됐는데 이는 바이언이 월드컵 반짝을 보고 급하게 진행한 영입이 아닌 장기간 추진했던 이적이라고 하며 사이바리가 보여준 월드컵에서의 활약은 왜 바이언이 일찌감치 침발라 놓은 재능인지 이해가 되는 포인트였습니다. 스위스를 먹여 살린 20살의 영건 요한 만잠비도 이번 월드컵에서 제대로 스타덤에 올랐는데 첫 경기 카타르전을 제외하고 이후 3경기 동안 3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축구 팬들의 내리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는데요. 심지어 보스니아전에서는 고작 19분 뛰고 멀티골을 기록했고 알제리와의 32강에서는 결승골을 러시하면서 스위스의 88년 만에 토너먼트 승리에 크게 일조했습니다. 이후 부상으로 16강전에 뛰진 못했지만 4경기 198분 동안 3골 2도움. 스위스 월드컵 단일 대회 최다 공포와 1966년 통계 집계 이후 월드컵에서 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최연소 선수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런 만잠비는 훌륭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한 스피드, 돌파, 뛰어난 전진성이 돋보이는데 거기다 3선은 물론이고 공미, 측면, 세컨도까지 소화가 가능한 다재다능함을 겸비하고 있죠. 이에 당연히 다수의 클럽에서 6천만 유로라 평가받는 적지 않는 만잠비의 가격표를 만지작거렸는데 기존의 뉴캐슬행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었으나 최근 다음 시즌 챔스 참가팀 아스톤빌라에서 급작스레 하이제킹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퍼지더니 빠르게 로마노의 희위고까지 딱! 프라이부르크와 빌라의 클럽 레코드를 동시에 갈아치우면서 PL에 입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 최고의 인생 역전 스타 보지냐도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펌핑시켰는데 조별 1차전 유럽 챔피언 스페인을 상대로 27개의 슈팅이 쏟아지는 가운데 7개의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무승부를 캐리하고 MOM을 먹었고 이후 32강 세계 챔피언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세이브 8개, 신들린 억가 선방쇼를 펼치며 메시를 벼랑까지 몰고 갔지만 아쉽게 연장에서 패했죠. 커리어 내내 주로 하브리그나 변방을 떠돌다 40이 돼서야 월드컵에 데뷔한 보지냐는 심지어 월드컵 참가 직전 포르투갈 2부 샤베스에서 방출당해 무소속으로 월드컵에 참가. 그럼에도 어지간한 젊은 선수들 못지않은 활약으로 전세계 팬들을 매료시켰고 월드컵 직전까지 팔로워 5만 정도에 불과했지만 현재 거의 3천만에 육박할 정도로 인생이 완전 뒤바뀌어버린 보지냐. 해외 브랜딩 마케팅 서비스 기업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보지냐의 미디어 가치는 약 1,800만 달러, 하나로 약 270억 정도나 된다고 하죠. 이렇듯 맛있는 서사로 인해 높은 마케팅 가치, 거기다 공짜로 영입 가능한 보지냐를 향해 다수의 클럽에서 군침을 흘리고 있으며 그중 메시가 뛰는 인터 마이애미에서 영입에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팅엄의 본체 그 자체로 PL 탑급 중미로 거듭난 앤더슨은 월드컵에서도 맹활약하며 잉글랜드에서 케인, 벨링
벨링엄과 함께 가장 높은 평균 평점을 기록했는데요. 마지막 아르헨티나와의 준결승전까지는 잉글랜드 선수들 중 전 경기 평점 7점을 넘긴 유일한 선수였을 정도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앤더슨이 특히 주목받는 건 패스 성공률이나 라인 브레이킹 패스와 같은 패스 지표는 물론이고 인터셉트, 태클, 리커버리, 경합 성공 등 수비 지표까지 상위권에 머무를 정도로 공수양면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이면서 쉽게 말해 진공청소기든 택배 아저씨 마냥 공격할 땐 뿌려주고 수비할 땐 쓸어담고 혼자서 2인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약을 강팀, 약팀 가리지 않고 모든 경기 기복 없이 꾸준한 모습을 보이면서 큰 무대에서도 자신이 먹힌다는 걸 제대로 증명했죠. 특히 노르웨이와의 8강전에서는 14.8km나 뛰어다니며 패스 성공률 94%, 리커버리 9회 등 경기 도중 중원 파트너와 전술이 시시각각 계속 바뀌는데도 중원을 꽉 붙들어 매줬습니다. 이러한 앤더슨의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본 시티가 몇 달 전부터 발빠르게 영입작전에 들어갔지만 노팅엄과의 가격 흥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민을 시게 때리고 있었는데 조별 2경기 정도 지날 때쯤 이야 이건 찐이다 싶었는지 더 비싸지기 전에 노팅엄의 요구 조건인 옵션 포함 1억 2천만 파운드를 잽싸게 쥐어주면서 PL 역대 이적료 2위와 잉글랜드 선수 레코드를 갈아치우고 극진한 대접으로 모셔갔죠. 이 영상은 세일리 이심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해외여행이나 출장 갈 때 폰 데이터는 다들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현지 유심을 사거나 포켓 와이파이 빌리려고 미리 인터넷에서 찾고 주문하고 수령하고 또 유심을 갈고 뭐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통신사 로밍은 또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다? 세일리 이심! 이심은 유심을 갈아 끼울 필요 없이 폰으로 설정 딸깍 한 번이면 현지에서 데이터 사용이 바로 가능한데 심지어 여러 국가를 이동할 때는 지역별 플랜만 선택하면 나라마다 따로 설치하거나 갈아 끼우지 않아도 돼 아주 편리한데요. 거기다 세일리는 자체 광고 차단 기능을 통해 데이터 사용량을 28%나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저도 유럽에 책낼 때 유럽을 2달 돌면서 이심을 썼었는데 이걸로 구글 맵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도시 이동하면서 데이터 관리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편하게 다녔죠. iOS와 안드로이드 모두 호환되고 24시간 채팅 지원에 만약 내 기기가 이심과 호환되지 않는다면 전액 환불도 가능하니까 해외 나갈 일 있다면 한번 써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책내 채널을 통해 결제 시 15% 할인 혜택을 드리니 코드 책내 혹은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의 링크 seilly.com/책내를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대회 네덜란드의 깜짝 스타 발빠른 윙어 크리센시오 서머빌은 월드컵 개막 단 11일을 앞두고 A매치에 데뷔하더니 일본과의 월드컵 첫 경기부터 데뷔골을 신고 특히 이 득점이 기대값이 고작 0.11밖에 되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득점이라 더욱 팬들에게 큰 임팩트를 남겼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바로 다음 스웨덴전에서는 후반에 교체 투입돼 45분 동안 1골 1도움을 기록 3차전 튀니지전에는 후반에 단 18분밖에 뛰지 못하면서 뭘 보여주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고 모로코와의 32강에서는 도움을 하나 기록했지만 승부차기에서 실축하며 대회를 마감했죠. 네덜란드가 기대에 비해 아쉽게 32강 조기 탈락하긴 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서머빌은 자신의 쇼케이스 타임을 제대로 활용했고 저 모두 가능한 것은 물론 낮은 무게중심과 기민한 순간 속도를 바탕으로 한 폭발적인 드리블 거기다 훌륭한 공포 생산 능력과 24살이라는 창창한 나이까지 더해 현재 맨유, 로마 등 윙어를 찾고 있는 다수의 클럽과 강하게 연결되고 있는데요. 덕분에 소속팀 웨스트햄은 입으로 강등당한 상황임에도 3천만 파운드 정도라 평가받는 서머빌의 몸값을 의기양양하게 목에 힘 빡 주고 5천만 파운드를 요구하고 있으며 서머빌은 챔스 진출팀을 희망하고 있다고 하죠. 몇 년 전 제2의 카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AC밀란에서 40경기 무득점으로 실패한 유망주 소리를 듣던 벨기에의 샤르다 케텔라러는 조별리그에서 준수한 활약을 보이다 토너먼트 라운드 특히 미국과의 16강전에서 2골 1도움 650분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던 스페인과의 8강에서는 동점골을 뽑아내면서 제대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주목할 만한 포인트로 케텔라러는 이번 대회 슈팅 단 6개로 3골을 뽑아냈고 그중 5개가 유효 슈팅 또 기대 득점값은 1.5 정도에 불과했으나 기대치에 비해 2배에 가까운 득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슈팅 효율을 보여줬습니다. 훌륭한 연계 능력, 볼 경합, 이타적 플레이와 준수한 패싱력을 갖춘 풀메 기질의 팀플레이형 선수라 잘만 쓴다면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은 스타일인데요. 월드컵 직후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PL의 두 구단이 케텔라러 영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굳이 팔지 않아도 되는 아탈란타는 이적료로 5천만 유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